예, 뭐 대법원 판결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물론 일부 대선 주자들은 너무 한쪽의 말만 들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공당의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겠습니다. 네. 경남 도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송영길 대표도 오늘 했었는데요. 어쨌든 도정의 공백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가시티라든가 불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는 데 있어서 김경수 지사께서 주장을 했었고 무엇보다 지역균형 발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쟁점을 떠나서 계속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도정,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것 역시 여당의 의무다. 이 부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판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표차나 이런 것들 그 당시 대선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했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댓글 조작, 국정원 댓글보다 20배 이상의 조작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건수가 보여지게 되면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약 14만 건 정도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드루킹 댓글 공모 같은 경우는 800만 건 이상이라고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토록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이 있었다면 그렇다고 야당이 지금 뭐 대선 무효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김경수 지사의 캠프 내 공식 지위가 공보특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밀착한 최측근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그러니까 드루킹의 경공모의 이전 이름이 경인선인데 경인선 가자고 말하면서 일부러 이 경인선 멤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화답을 해주는 장면 또한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드루킹으로부터 이 댓글 조작 공모를 김경수 지사가 했는데 관련 내용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2심에서 선거법이 무죄가 나왔고 이번에도 그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네.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여론 조작의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맞다고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김경수 지사의 지방선거 대가인지 또는 대선 대가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선거법 부분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자유로운 점은 결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다 뭐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자중하고 침묵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선거판에 있어서 뭐 사조직의 도움을 받고 또한 어떤 선거의 대가로 관직 같은 것을 제안을 하고 어쩌면은 우리 선거에서 늘 봐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뭐 야당 등등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김경수 지사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을 냈는데 감내해야 될 목, 온전히 감내하겠다. 또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이제 막혔는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왜 자꾸 이 진실은 국민의 몫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재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데이제이듯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되고 결정되는 것처럼 재판 역시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별도로 재심 청구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실이에요. 별도의 진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겠지만 판결에 대해서 순응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국민이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건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의 지지층, 쉽게 말하면 강성 친문 지지층에게 끝까지 이 판결을 인정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워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닌가. 그럼 과거 조국 사태 때 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들이 양분됐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 판결을 놓고 국민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읽혀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많이 양보해서 유죄 판결 받은 당사자는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런데 최소한 대권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은
유감을 표하고 아쉬움은 표명할지언정 사법부가 잘못됐다, 대법원 판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류의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박용진 의원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전부 다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판결만 인정하고 불리한 판결은 다 부정하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났는데 이건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법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게 대한민국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큰 틀에서 보시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김명수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극도로 불리하다 평가받았던 선거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해준 그 대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들의 구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건덕지를 붙일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요 정치인들이 자꾸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 대한민국 통합이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김경수 도지사의 발언은 일단은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법 불신을 뭐 조장한 것이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 평론가님, 김경수 도지사의 대답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태처럼 국민들이 막 분열될 거다, 그렇지는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재판 기간이 길었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러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또 정치적인 지지라고 그냥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19대 대선의 득표를 살펴보면 당시 네. 문재인 후보가 41.08%고요. 홍준표 후보가 24.03%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뭐 대선을 뭐 뒤집을 수 있었다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 어떤 그 당선이라던가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지지율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인데 일단 정당별 반응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아쉽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자들 등등은 일제히 대통령과 민주당 사과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전 평론가님, 이 사안이 대통령과 여당이 사과해야 될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금방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뭐 이 사안 자체가 언급을 했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송영길 대표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또 도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오늘 오후에 지냈던 한 방송사 토론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장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가 다 거의 모두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대법원 판결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을 무슨 뭐 정권의 정통성과 연결시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선거를 바꿨다 이렇게까지는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좀 발언에 신중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잠시 후 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청와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평론가님,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거죠? 밝혀야죠. 그리고 이 투표함 열었을 때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차이로 이긴 게 맞아요. 하지만 홍준표, 안철수 두 야권 주자의 득표율을 더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높았고요. 처음에 당시를 기록해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들어와서 얼마간은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30% 이상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이 한국 생활, 국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지른 실수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 낙마했고요. 그러자 범야권의 지지율이 누구에게 쏠렸느냐? 그 당시 안철수 대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한동안은 야권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30% 넘는 지지율을 보이다가 갑자기 MB 아바타다, 안초딩이다 이런 말들이 이 포털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죠. 물론 두 후보가 각각 대처에 미숙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적으로 확산되는데 드루킹의 킹크랩과 댓글 조작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국민들이 선택한 대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청와대가 우리 원래 유리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기는 선거였다고 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이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 태도냐. 그 당시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드루킹 때문에 졌다. 억울해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적어도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나와서 이 판결에 대해서 유감이고 경남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청와대도 더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의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야권에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대선만큼은 저는 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핵심 정치인들인 전해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나 행안부를 관장하는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아마 야권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야권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경수 지사, 이 친문 진영에서는 지위라고 할까요? 위치가 좀 남다릅니다. 친문의 적자다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강성 친문, 친노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 관심 또한 애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요. 이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 일단 여당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선이 5주 연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약간 주춤하고 있는 중이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각 후보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여드렸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라면서 입장이 약간 다른 결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부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을 유보해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저는 이번 판결이 예를 들면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를 가름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개판 논란은 지금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서 누가 이른바 적통적자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어떤 영향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감염병 사태를 둘러싼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회복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것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결집하고 있고 또 하나의 분석 요인을 낼 때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중도라고 했던 층이 많았었는데 나는 진보야 라고 대답하는 층도 좀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층이 이것을 좋다 나쁘다의 판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위기다 아니다로 판단해서 네. 결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판 논란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즉 여론조사 흐름에 따라서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건 아빠 이제 본경선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많이 영향을 네.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렸다는 분석보다는 그 공격에 대해서 답변하는 네. 태도가 좀 논란이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완될지라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보완책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나 보완이 되느냐 등등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친문, 강성 이런 성향이 뭐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떤 그 후보에게 쏠리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집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쏟아냈는데 앞으로 야권의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경수 지사의 실형이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보다는 여권 내에서 이 여파가 그렇죠. 어떻게 퍼지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구속 수감이 되어서 남아있는 2년의 실형 중에 지난번에 한 77일 정도 구속 수감되었었기 때문에 한 1년 10개월 정도를 더 계셔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핵심 조직들이 있을 텐데 그 조직들이 이재명 지사 편을 들어주느냐 이낙연 전 대표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고요. 김경수 지사가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면 어느 편도 안 들어주고 경선이 끝날 때까지 중립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게 본인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차기를 생각하면 다음번 민주당 대선 주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줘야만 차차기에 출마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김 지사 입장에서도 옥중에서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조직들을 움직여서 될 만한 사람들을 확실히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좀 빚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할 확률이 저는 높아졌다고 네.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수면 위로 김경수가 누구를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아는 그런 선택을 김경수 지사가 조만간 경선 본 과정 중에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일찍 도와줘야만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면 복권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에서 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저는 민주당 경선 본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드러내놓고 어떠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흐름 등등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